자동차 경주에서 가장 큰 변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막 추월하다가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선 소나기입니다. 예. 그 안 그래도 미끄러지기 쉬운 데다가 서킷에 떨어진 오일이 이렇게 물에 뜨면서 조종이 지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뭐 우천용 타이어 뭐 이런 거는? 네, 그래서 타이어를 바꾸기 위해서 정비 구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만큼 시간을 손해보기 때문에 이 타이어를 바꾸는 타이밍이 경기의 결과에 큰 변수가 됩니다. 그럼 저 날씨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네. 그래서 더욱 재미있고요. 예. 그런데 이 비가 내리는 날에 더욱 빨랐던 F1 드라이버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아일턴 세나,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코너. 오늘은 자동차 소개입니다. 네. 네, 그래서 2021년 초 발매된 네. 타미야의 신제품 24분의 1 스포츠카 시리즈 355번입니다. 네. 맥라렌 세나. 오, 예. 355번이네? 네. 오,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요. 24대 1짜리 스포츠카가 사실은 지금 실제 나오는 개수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름 같은데 그 저작권 부분이 있잖아요. 이 저작권 기간이 되면은 또 절판을 시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355번까지 나왔지만은 그 중간에 많은 아이템들이 이제 기간 만료로 절판이 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주 나옵니다. 아무튼 네. 나오긴. 예. 우리 지난달에 만들었던 45전차 F형이 미니어처 374번이었거든요. 예. MM 시리즈. 예. 374번인데 355번. 예. 그러면 자동차 키트가 예.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왜 우리는 그렇죠. 지금까지. 거기다 또 모형점에서 예. 사실은 우리 밀리터리 매니어 출신이지만 모형점에서는 되려 이 전차 모형보다도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대중적이니까.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로버트 이런 거 말고요. 네. 이 스케일 모델 있잖아요. 스케일 모델 중에서는 이 자동차나 그 오토바이 네. 이런 게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좀 모터스포츠 얘기를 좀 더 많이 해볼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인재도 좀 영입을 하고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일단 그 맥라렌 세나. 예. 이게 맥라렌 세나가 뭐 맥라렌이 이름이고 세나가 성이 아니고 네. 맥라렌은 자동차 팀 이름이고요. 예. 그다음에 세나는 엄청나게 유명한 드라이버 네. 이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예. 이 맥라렌과 세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포뮬러 1이라고 하는 자동차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예. 역시 우리는 서론이 깁니다. 예, 1894년에 네. 파리와 루앙, 네. 파리에서 세느강을 따라서 르와블로 가기 예. 전에 그 중간쯤 되는 지점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파리와 루앙을 사이를 달리는 자동차 경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1894년에. 예. 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에는 미국에서도 예. 일리노이의 시카고에서도 자동차 경주가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였는데 아시다시피 최초의 자동차는 그 증기 자동차, 예. 증기 기관을 이용해서 자동차라기보다는 뭐랄까 수레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거는 누가 빠르냐를 항상 겨루는 그런 게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산업과 비즈니스에 사용하려는 실용적 목적도 있었겠지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뭔가 누가 더 빠르냐, 예. 원초적, 예. 덮어놓고 그런 사람의 무엇인가를 끄는 요소가 있지 않았나. 예. 자동차 경주가 그래서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면 산업도 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스피드를 겨루는 자동차 경주 자체가 예. 훌륭한 오락거리니까요. 예. 그리고 그 우승자는 그 선망의 대상에 오른다. 예.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거긴 한데요.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예.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 인기적인 측면과 함께 왜 유럽에서는 자동차 이전에도 예. 보다 빠른 경주말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마라고 하는 산업이 아주 성행을 했고요. 예. 지금도 성행하죠. 예. 경마야 뭐. 예. 윈스턴 처칠이 그랬다잖아요. 그 마주가 되고 싶다. 더비라고 하는 경주에서 우승마를 배출한 예. 그 우승마의 마주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그래서 1904년에 프랑스에서 국제자동차협회 FIA, 프랑스말인데요. 예. 이런 단체를 설립하고 자동차 경주를 체계적으로 예.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전쟁, 1,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자동차 경주를 드러내놓고 못하다가 예. 전후 1950년에 이윽고 FIA에서는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대회를 시작으로 가장 빠른 차와 드라이버를 가리기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승자는 그럼 이게 1년 내내 하는 대회라고 하는데 이 우승자는 어떤 식으로 가리게 되나요? 현재는 세계 각국 19개의 포뮬러 1 국역의 서킷 경주장을 순회하면서 시합을 벌여서 드라이버와 컨스트럭터에게 각각 챔피언십을 수상하는 대회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컨스트럭터라는 말이 새로 나오는데 네.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드라이버는 조종자, 예. 조종사고요. 컨스트럭터는 경주용 자동차를 구성하는 예. 셰시의 제작자, 예. 제작사를 뜻하는 말인데 예. F1에서는 각 팀이 독자적으로 경주용 자동차의 셰시를 개발하므로 팀 그 자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승한 드라이버한테 상을 주고, 그죠? 예. 그 제일 좋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한테 또 주는 거고. 네. 그러면- 각각 상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럼 우승팀에서 상을 2개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F1에서는 현재 10개의 팀이 예. 각각 한 팀마다 2명의 드라이버와 2대의 차를 예. 경주에 내보내므로 20대가 경주를 펼쳐서 예. 한 팀에서도 1등과 20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각각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우승을 A 선수가 했다 하더라도 예. A 선수가 탄 차가 꼭 컨스트럭터 우승을 하려는 법은 없는 거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맥라렌 팀에서 우승 드라이버가 나오고 네, 이 컨스트럭터 상은 페라리 팀에서 받고 네, 뭐 이럴 맞습니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드라이버하고 자동차가 항상 똑같이 한 사람씩 붙어 다닌다 그러면은 그게 일치를 하는데 한 팀의 드라이버가 둘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드라이버 우승팀 우승상과 컨스트럭터 상은 같은 팀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주로 뭐 같은 팀이 받을 확률은 크긴 하겠네, 그죠? 같은 팀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 같은 팀 선수를 방해하는 경우까지도 있을 정도니까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럼 요컨대 어쨌든 드라이버 포인트가 따로 적립이 되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자동차 만든 사람에 대한 포인트가 따로 이제 또 집계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가장 많은 컨스트럭터 포인트를 획득하면 마찬가지로 그 해에 컨스트럭터 상을 받게 되는 예. 거죠. 이렇게 차와 사람에게 각각 상을 주는 것이 자동차 경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경마도 그 말에 대해서 상 따로 주잖아요. 네, 마국간에도 상을 주고 생산자까지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뭔가를 타게 되면 사람과 그 탈 것에 각각 이제 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자동차 경주가 예. 경마에서 맞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맥라렌, 네, 세나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드디어 네, 드디어. 네. 네, 맥라렌은 1963년에 F1에서 활약했던 유명한 드라이버 브루스 맥라렌이 설립한 팀입니다. 예. 지금까지 드라이버 챔피언 7명을 배출했고 예. 컨스트럭터 챔피언은 8번을 차지해서 포뮬러 1 하면은 생각나는 지극히 유명한 팀입니다. 예. 우리 맥라렌이라는 건 그 모형이 굉장히 많이 붙잖아요. 어째서? 어째서가 아니라 붙어 있는 걸 어떻게 그 모형 이름에 맥라렌 맥라렌 뭐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맥라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영국 사람이에요. 네. 사람 이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아일턴 세나는 1988년, 90년, 91년 네. 이 세 차례 동안 드라이버 챔피언이었어요. 예. 그래서 수많은 명승부와 또 우승했던 시즌에서의 압도적인 승률로 예. F1 드라이버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예. 또한 그 조국 브라질에 대한 여러 선행으로 그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러줄 만큼 자국 내에서는 어마무시한 존경을 받는 드라이버다. 예. 또한 이 세나의 3번의 월드 챔피언십 획득 우승은 모두 혼다, 말보로, 맥라렌이라고 하는 팀에서 이룬 것이니까 한 팀에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맥라렌을 대표하는 드라이버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세나는 포뮬러 1의 첫 우승을 우천 상황에서 이뤄냈고 예. 굵직한 경주에서도 우천시의 우승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담대함과 이 운전 실력은 동료와 경쟁자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예. 천재라고 불렸지만 르노로 이적한 1994년에 경기 중에 원인불명의 사고로 예.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선수가 사망을 했는데 네. 우리 예전에 보면 김득구 선수 링 위에서 사망했을 때 세계 타이틀전이 15라운드에서 12라운드로 줄었잖아요. 그걸 계기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한번 이렇게 되면 뭐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안전을 위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현재는 경기 중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이제 적용이 돼서 2000년 이후에 F1 드라이버 경기 중에 사망한 사고는 한 건이라고 합니다. 많이 안전성을 높였다. 세나의 죽음으로 굉장히 안전에 대한 규정이 높아지고 차를 안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대신 뭐 경기가 재미없어졌다 뭐 이런 부분은 없을까 모르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추월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실 목숨을 건 행위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우리 이런 이 스피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그 예전 독일 나치 공군 에이스들 네. 이 사람들도 전쟁에서 살아남은 다음에 이 자동차 이런 거 타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좀 뭔가 그 묘한 그 마약 같은 매력이 있나 봐요, 그죠? 스피드 관한. 예. 하다못해 우리 F1에서 세나 다음으로 존경받는다고 하는 슈마하도 그 스키 타시다가 현재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는데 공식 석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굉장히 스피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뇌 내 마약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자동차의 성능에 관계없이 속도를 낮춰야만 하는 그 코너 구간에서 주로 추월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원초적인 부분을 목숨을 건다는 그런 원초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점이 자동차 시합뿐만 아니라 공중전과도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럼 이런 막 제어를 하면서 뭐 전자제어 이런 거 도입하는 그런 건 없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드라이버의 직접 조정이어야만 한다라는 주장이 강해서 하지만 그 사람의 반사신경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 미래에는 이런 전자장비가 도입이 되지 않을까, 전자제어가. 근데 뭐 우리 에베레스트 정보 뭐 이런 거 할 때도 직접 올라가야 되잖아, 그렇죠? 타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남극점 최초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그 산소통을 맨 사람은 따로 집계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영향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본론의 본론, 그죠? 맥라렌, 세나. 이건 F1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F1의 상징들의 이름을 붙인 이런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일설에는 맥라렌의 팀원들이 이제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경쟁사의 슈퍼카를 구입하기 싫어서 직접 만들었다라고도 하는데요. 실상은 포뮬러 1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팔기로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뭐 돈이 뭐 얼마나 필요하길래? 현재 F1의 상위권 팀들은 연간 4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쓰고 하위 팀들도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그럼 1,000억 원이면 1억 달러네요? 네. 와. 그 돈을 못 내서 야반 도주한 팀들도 도산한 팀들, 망했다 이거네요, 그죠? 네, 망한 팀들도 있고요. 혼다, 말보로, 맥라렌 이렇게 컨스트럭터 팀 이름 앞에 스폰서들의 네이밍 스폰서만으로는 그 수 4천억 원이 넘는 팀 운영비를 다 충당하기는 어려워서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 팔자 이렇게 돼서 나온 차입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그럼 F1의 상징의 이름을 붙인 슈퍼카, 그죠? 이거 가격도 비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10억 원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10억 원. 네. 몇 대나 만들었다 그래요, 이건? 설명서에 보니까 500대 한정 500대. 생산해서 그 중에 우리나라에는 3대가 배정되었다. 가격은 10억 원. 네. 이거 누군가 타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에, 그죠?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카페에서 뭐 커피 마시다가 뭐 이럴 수 있겠다, 그죠? 네. 1,000억 원이 넘는 우리 뭐 비행기 F-35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뭐 모형이니까 뭐. 네. 이렇게 역대 3위의 컨스트럭터 우승을 차지할 만큼 누적된 기술을 집대성하고 포뮬러 1을 대표하는 드라이버인 아일톤 세나의 이름을 붙여서 완성한 맥라렌의 슈퍼카, 또 이름을 붙여서 하이퍼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우리 설명하고 부품판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맥라렌 세나 상자입니다. 이게 색깔이 빨강하고 파랑을 선택하는 건가요? 빨간 건 아니고요. 팀 컬러별로 다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요. 빨간색이라고 보이지만 미라 오렌지색이고 파란색처럼 보이는 것은 빅토리 그레이라는 두 가지 색깔을 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랑인 게 그레이, 빨강인 것 같은데 오렌지. 맥라렌을 대표하는 색입니다. 라이센스. 이 숫자가 길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1년 번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출에 얼마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박스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겠네.
저는 근데 다 그냥 만들고 나면 그냥 버리고 합니다. 예. 자, 이제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예. 네, 이상 타미야의 신제품 맥라렌 세나 슈퍼카 네. 요거 키트의 내용, 그 다음에 자동차 이야기 쭉 해봤고요. 우리 2부에서는 요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힘듭니다, 근데.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제작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